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찾는 그 한 잔, 바로 믹스커피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중독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지만 정작 우리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시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특정 성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적절히만 마신다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체 믹스커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마시는 커피가 무려 405잔이나 되는데 이건 세계 평균인 150잔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믹스커피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셔봤을 정도로 친숙한 음료인데 문제는 이 믹스커피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에 해롭다는 말도 많고 반대로 괜찮다는 의견도 있어서 대체 뭘 믿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죠. 먼저 믹스커피의 어두운 면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커피 원두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볶을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데 원래는 폐수 처리나 화학산업에서 쓰이던 성분이거든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걸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 시중 커피들의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을 조사했더니 원두 커피에는 최대 244 정도 검출됐는데 믹스커피를 포함한 인스턴트 커피에서는 그 4배에 달하는 10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카페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대략 40에서 70mg 정도인데 이게 하루 권장량인 400mg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심지어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감기약이나 진통제 같은 약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커피만 마음껏 마셨다가는 어느새 하루 최대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근거림, 불안감,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열량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반 아메리카노는 한 잔에 5에서 10칼로리밖에 안 되는 저칼로리 음료지만 믹스커피는 한 봉지당 50칼로리 정도로 아메리카노보다 무려 5배에서 10배 이상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의료원 연구팀이 성인 남녀 8,6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설탕과 크림이 들어간 커피를 하루 한 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 비만 위험이 1.3배 높았고 하루 한 잔 넘게 마시는 사람은 1.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주 마시면 뱃살이 찌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도 문제입니다.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은 다른 설탕들보다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 없이 바로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처음엔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지만 이건 일시적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극심한 피로감이나 허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일반인도 자주 많이 마시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지방간 등의 성인병을 유발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불안감, 초조감, 두려움 같은 불안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수면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수면의 질과 양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만성 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만 마셔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아예 커피를 피하는 게 좋죠. 위장 자극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서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커피의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서 가슴 두근거림이나 두통을 일으키며 신진대사나 혈압, 혈당 조절 기능에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만 보면 믹스커피가 백해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믹스커피의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믹스커피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프림 때문인데 사실 이건 오해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프림은 야자, 열매를 원료로 만든 식물성 지방으로 단쇄 지방산에 해당하거든요. 단쇄 지방산은 체내 흡수도 잘 되고 에너지로의 전환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수치 완화, 체중 감량, 상처 치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마시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요. 치매와 뇌졸중 예방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의 유명 의학 학술지에 실린 오하이오 대학 연구팀의 결과를 보면 매일 두세 잔의 커피와 차를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2%, 치매 위험이 28%나 낮게 나타났거든요. 특히 커피만 마시거나 커피와 차를 함께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뇌졸중 후 발병하는 치매 위험도 낮아진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카페인의 뇌각성 효과가 치매나 뇌졸중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분석했죠. 노화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커피의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가 바로 항산화 작용인데 커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DNA, 단백질, 지질산화를 억제하고 항염증 작용을 하면서 노화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C 300에서 600mg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하고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된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커피의 카페인이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높여서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고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집중력 향상 효과도 빼놓을 수 없죠.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이 피로해지면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커피 속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억제하고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주거든요. 게다가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변하면서 뇌를 가동하는 연료가 되어 순간적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믹스커피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하루 권장량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최대 400mg, 즉 커피 5잔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다만 믹스커피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만 마시거나 아예 무가당 커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섭취 시간도 엄청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장 전문의 그레고리 마커스 교수에 따르면 너무 이른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잠에서 깰 때 우리 몸은 각성을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량을 자연스럽게 늘리는데 기상 직후에는 이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 카페인에 의해 코르티솔 수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몸에 가해지는 거죠. 코르티솔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신진대사 불균형, 복부비만,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이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하는데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기상 직후 한두 시간 동안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하루 첫 커피는 기상 후 2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설탕 제한도 필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을 25g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데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약 5에서 6g 정도 들어있어서 하루에 4~5잔만 마셔도 하루 설탕 섭취량을 모두 채우게 되거든요. 따라서 설탕을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믹스커피를 선택하는 게 좋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부분의 믹스커피는 절취선 기준으로 커피가루, 프림, 설탕 순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이 있는 뒷부분을 잡고 부으면 설탕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커피도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면서 커피를 즐기려면 적절한 시간에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섭취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농도가 가장 높아지고, 카페인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따라서 자기 전 최소 3시간 이상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혹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온다는 분들이 계신데, 수면은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질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드는데 문제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사실은 깊은 잠은 줄고 얕은 잠이 늘어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잤는데도 다음날 낮에 피로가 몰려오고 집중이 잘 안 돼서 계속 커피를 찾게 된다면 그건 수면의 질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결국 커피도 적절한 양과 시간을 맞춰서 마시는 게 커피를 즐기면서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